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당하지 못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예 천막 당사를 치고 민심을 받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강승규, 장동혁 등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충청권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김태흠 충남지사. 송년 기자회견에 나선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었다며 또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을 선포한 이 부분은 비상식적이었고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었다라고는 저는 확신을 하지만은 이 부분이 내란죄로 적용을 해야 되냐, 이 사법부에서 또 판단해야 될 문제다.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고 재창당 수준의 새 판을 짜야 한다며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김 지사는 쇄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 간판을 내릴 정도의 그런 소위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한테 또 다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달리 방도가 없다며 거리로 나가 천막 당사를 치고 민심을 받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직접 민심을 맞닥뜨려서 민심을 파악하고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이제 개과천선하는 당 안팎에서 쇄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충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명 가운데 성일종 의원만 비상계엄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을 뿐 장동혁, 강승규 의원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승규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여당이 또다시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국을 차분하게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는 비판도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입장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를 근간을 좀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운동본부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6일까지 취합한 뒤 오는 주말 집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거나 가담해 구속된 군 인사 7명 가운데 대전 출신 장성 3명이 포함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군 구속자 가운데 대전 출신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3명으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사에 진학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의 사전 모의와 기획을 했고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장악 지시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장악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선 육사뿐 아니라 충암파, 대전파 등 학연 지연으로 얽힌 사실상의 사조직이 내부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며 군내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남대 재학생들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제철소에서 가스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노동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재 노동자를 징계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대제철의 안전수칙 때문인데요.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제철소 배관을 홀로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문제가 된 노후 배관은
지난달부터 가스 누출이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시설 교체 없이 임시 보수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명백한데도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생존했더라도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을 거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실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뒤집을 수 있으려면 회사 측에서 이건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표명해주고 실제 현대제철은 SCR로 불리는 10대 안전수칙을 설정하고 산재 노동자가 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2인 1조 등 작업 절차 위반 등 10개 항목으로 최근 6년간 SCR 위반 건수는 1,400여 건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이 제도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덮고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현대제철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20대 직원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사측이 보호구 미착용을 문제시하면서 사고 조사와 원인 개선 등 사후 조치에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지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 사고가 저희는 안 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징계가 두려운 노동자들이 다쳐도 신고하지 못해 일상적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호구를 미착용한 20대 직원의 부서에서는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5명이 연달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팀장이 조금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휴일날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런 현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작업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인력 구조와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현장의 요구. 그러나 지난 12일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의 진짜 원인인 노후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지난 21일 탄핵 반대 내란동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주장을 도의회 부의장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 부의장은 모든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탄핵 집회인 줄 모르고 야당 대표 구속을 주장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MBC에서 열린 12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연속 보도한 시민들이 되살린 민주주의 기획 뉴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과 대전교도소 재소자 집단 폭행 관련 뉴스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노동과 인권 문제를 제대로 짚어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올 한 해 대전 MBC 뉴스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보는 연말 기획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첫 순서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대전 MBC는 친부모를 찾아 43년 만에 대전을 방문한 노르웨이 입양인 김 토마스 리생 씨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응원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리생 씨는 부모를 찾지 못한 채 노르웨이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4월 대전역 대합실에서 가족을 잃고 노르웨이로 입양된 김 토마스 리생 씨. 3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꼭 만나고 싶어 43년 만에 대전을 찾았습니다. I was around 4 years old when I came to Norway, and I can't remember anything from here. It's very special for me to be here today. 리생 씨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아동권리보장원과 대전 MBC에는 자신이 리생 씨와 가족인 것 같다는 여러 건의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18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이들의 응원과 격려가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리생 씨는 결국 친부모를 찾지 못하고 3주 만에 귀국했지만 한국에서 받은 큰 사랑에 아쉬움보다 행복감이 앞섭니다.
It's very nice that so many has seen it and clicked on it and write comments and write all the nice things about the video and the article and about me. So I appreciate a lot. 6.25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22만 명. 가족을 찾아 나선 해외 입양인들이 실제로 가족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합니다. 많은 입양인들 분께서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자녀를 잃어버렸던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유전자를 등록하시면 자녀를 찾는 데 훨씬 더 쉬워지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지금도 위암을 이겨내고 있는 리생 씨는 노르웨이에서도 친부모를 찾는 일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I'm looking forward to hear my story, what happened when I was young, when I was adopted away. We will still try, and we don't give up.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와 주상복합 형태 등 여러 개발 방안이 거론됐지만 일단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만 세워집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후 민간 개발이 추진됐지만 4차례나 무산됐고 지난 2020년 대전시가 주도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공영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와 건설 경기의 악화 등으로 이마저도 난항을 겪자 여객시설 기능만 담은 터미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전시는 다만 공공기관 등이 옮겨오도록 주변 부지를 확보해 터미널의 기능을 확장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컨벤션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우리 터미널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유성복합터미널은 승하차장 14곳과 버스 3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현재 하루 평균 2,300명이 오가는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도 유성복합터미널의 부대 시설로 쓰이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하루에 150명 정도만 이용해 폐업 위기에 놓인 대전 서남부 터미널의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아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대전 시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면서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 방식으로 운영할지 민간에 맡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은 1년 뒤인 내년 12월 무렵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방송의 희망 2025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문사 금강유치원 원화일동 94만 5천 원, 대전 성모초등학교 학생일동 100만 원, 강영숙 씨 20만 원, 김효선 씨 5만 원, 세로남교회 세로남 커피숍 3천만 원, 비례사 1,000만 원, 성남치과 류혜경 원장 500만 원, 태미 봄꽃축제 추진위원장 120만 원, 대정 삼통 대표 이충원 씨 15만 원, 다우숲 어린이집 50만 원, 이종철 현대 주류상사 대표이사 2천만 원, 주식회사 태명산업개발 3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전 중구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2.3 내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 40%를 5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전통시장은 물론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돼 있던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등으로 받는 대금의 5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철안시와 아산시가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철안시는 부서별 연말 모임과 회식을 독려하고 이달 말까지 천안사랑카드 10만 원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3만 원을 환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아산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관 운영비를 투입해 공직자 송년회 개최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제 공주시 유급 대전 당진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넘어져 유출된 기름 4,000리터가량이 공주 유구천에 흘러든 가운데 사흘째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충남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하천에 방제선을 구축하고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데 한파에 하천물이 얼어붙어 이번 주 내내 방제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